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전약 후강 형태 어떤 흐름이 만들어졌는데, 초반에 제일 의식했던 재료는 이제 미국의 물가 문제였죠.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공개가 됐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갑자기 확 튀어서 올라가 버렸잖아요. 예, 갑자기 확 튀어 올라가면서 1년 기대 인플레가 5.1%, 6개월 만에 상승으로 바뀌어 버렸고, 5년 인플레도 2.9%, 4개월 연속 하락하거나 이제 늘어나지는 않았었는데 이게 또 4개월 만에 올라가면서 미국의 물가가 피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려감을 자아냈죠. 피크가 아니면 이제 또 긴축을 세게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또 이제 중국에서 시진핑이 이런저런 어떤 발언을 했는데 여기 이제 헤럴드 경제에서 정리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우리가 열심히 잘 살 거야.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자존심을 세우는 발언이 나오긴 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미국과의 관계가 좀 안 좋겠구나, 이런 걱정을 좀 자아내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아무래도 주식을 내놓게 되는, 초반에는 좀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됐는데, 그러니까 초반 지나가면서부터 수습이 조금씩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저는 이 뉴스를 되게 주목했는데,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 바이백을 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바이백이 어려워서 제가 카페에다가 오늘 올린 겁니다. 제가 이거 해설해 드리느라고 올린 건데, 바이백이라는 거는 만기가 되기 전에 채권을 미리 갚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는데, 누구 돈 빌려줬는데 내가 당장 돈이 아쉬워요. 그러면 돈을 받기로 약속한 날짜는 몇 년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 돈 이제 다 썼으니까 미리 갚아줄게 라고 돈을 줘버리면 숨통이 확 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무부에서 채권을 매입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는, 돈이 갑자기 흔해지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여기서 아주 세게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있었고, 다음에 또 영국에서도 헌트 새로운 어떤 재무장관이 이제 좀 단기적인 어떤 수습안을 공개할 것 같다. 그러니까 큰 어떤 줄기는 월말에 발표하는데, 그 전에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윤곽이라든가 작은 어떤 변화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미리 좀 얘기를 해주겠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파운드화가 좀 회복이 되고 영국의 국채 금리도 좀 안정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잠깐 헌트 생각이 나서, 아마 제 또래 되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옛날에 이제 언더우드하고 헌트라는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브랜따노도 있었고 옛날에. 그랬는데 갑자기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도, 예,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장이 좋으려면 주포와 주도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 데다가 하이닉스가 매도가 없이 계속 매수가 채워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는 심지어 오늘 지난주보다 훨씬 더 많은, 지난주 일주일 매수했던 것보다 오늘 하루에 매수한 규모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어쨌든 주가 등락과 무관하게 이걸 이제 계속 강하게 쥐고 있으면 지수가 쉽게 안 빠지겠구나, 이런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 수급도 외국인들이 양시장을 다 매수해주는 그런 형태가 됐고, 기관이 매도하긴 했는데 금융투자는 어차피 팔아도 나중에 또 매수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최대 매도라면은 이거는 또 견딜만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쨌든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종목도 오늘 2,700억 정도 순매수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2,000억 정도 이제 매수가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삼성 SDI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고, 또 이제 현대차가 이제 한동안 조금 이제 고전을 하고 있었는데 현대차도 매수로 좀 들어왔고, 기관은 이제 이슈가 있는 카카오를 좀 많이 팔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금융투자 쪽 매도가 좀 잡혀서 그런 것 같고, 매도 규모가 외국인들 매수한 것보다 적었기 때문에 이제 지수에 큰 어떤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제일 많이 매수한 게 반도체 플러스 2차 전지잖아요. 반도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근데 코스닥 쪽에서도 약간 이제 종목 구성은 순위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그런 쪽으로 매수세가 업종으로 보면 좀 들어가고, 그 외에 이제 실적이 이 종목은 훼손 없이 좋은데 주가만 빠졌다 싶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역시 2차 전지. 오늘 2차 전지 코스닥 쪽에서 끌어올린 건 이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이외에 일부 이제 원익 IPS라든가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이런 이제 IT 계열, 반도체 계열의 종목도 일부 섞어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부지런히 매수했던 종목을 이제 담아서 가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이 되게 중요하게 제가 잠시 또 표 하나 보여드릴 텐데 상승 마감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아슬아슬한 위치예요. 200주선이 깨졌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 저점 대비 이제 이전 피크 그 절반 되는 라인까지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못 돌리면 이제 새로운 어떤 매물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미국 시장이 좀 돌아서서 좀 버티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오늘이 지난번 고점하고 비슷한 1440원에서 맞고 떨어졌거든요. 1440원이 인식이다라는 어떤 고점이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조금 더 세질 수도 있죠. 외국인들 수급이. 그래서 요게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아니면 한번 툭툭 건드렸다가 이제 뚫고 나가는 순간 이제 시장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낙폭과대 대형주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는 오늘 올라간 건 아니죠. 근데 자동차하고 인터넷이 한동안 고전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은근히 투자들에게 좀 거슬리는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돌아서게 되고 버티면 시장이 약점이 줄어들면 세지는 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 자동차와 인터넷주들의 움직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특징은 뭐 2차전지 보안은 이제 카카오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비철금속, 뭐 메타버스 일부 뭐 이런 것들을 움직였는데 뭐 이렇게 특징이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해석이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미증시가 이번 주에 올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역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이상, 그러니까 저점 대비 4%, 2% 빠졌다라는 건 굉장한 하락이 연출이 된 건데 2% 이상 올라갔다라는 거는 뭐 어마무시한 매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다음 주 다 올랐었어요. 이전 사례에서. 왜 오른 이유가 뭐냐면 저점 대비 4%나 끌어올릴 정도면 정말 대단한 매수가 주입돼야지 저게 가능하거든요. 물론 저게 이제 쇼커버 때문일 수도 있는데 쇼커버 보면서 다른 추적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저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다시 하락한 게 조금 찝찝하지만 그렇게 올라간 다음 날은 4번 중에 3번이 어차피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저 구도가 나오면 저때 매수 들어온 게 그래도 기술적 반등을 한동안 끌어주는 동력으로 확실하게 작용하는구나, 그렇게 인식이 되면서 다음 달까지 올라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플러스가 나오는지 여부가 시황상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증시도 이제 11월 FMC 전에 이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면 이거마저 도장이 깨지면 이제 조금 고전하는 거고, 요 한번 이번 주에 미증시의 흐름도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 오실 수 있으니까 또 많이 방문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